저는 작년 7월 분양상가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분양 사무실에서 설명을 듣는 순간 입지가 너무 좋아 보여서 사랑에 빠지더라고요. 이 정도 입지면 손해볼 일은 없겠다 생각을 하고 바로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제가 계약한 상가는 3층에 10평 남짓한 물건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있고 버스 정류장과 마주보고 있는 상가였습니다. 그리고 계약하고 이틀 뒤에 내과 임차인을 드렸습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2천만원에 130만원.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지상층 임대료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평당 12만원 정도였어요. 이 정도면 1층 상가의 경우에는 평당 30만원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죠. 위치는 검단 신도시 102역 위쪽에 있는 부지입니다. 우측에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몰려있고 전체적으로 약 12,000세대에 둘러싸여 있는 전형적인 항아리 상권이었습니다. 토지 용도에 따라서 4층까지밖에 짓지 못하는 곳이어서 오히려 더 좋았죠. 12,000세대가 이 상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4층까지밖에 사용 못한다는 건 그만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는 뜻이니까요. 학교가 바로 옆이라서 또 유흥시설은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전형적으로 이런 곳은 지상층은 학원이나 병원 등이 들어설 위치였어요. 검단 신도시 101역 쪽이 분양도 거의 완료되었고 훨씬 사람이 많지만 그만큼 상가도 많기 때문에 이 유동 동선이 맞지 않으면 장사하기 힘든 곳도 분명 있어서 아직까지 공실인 곳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102역 쪽, 이쪽이 동선이 한 군데로 모이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101역 쪽 유동인구 동선에 들어오는 상가들은 임대료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비싸더라고요. 1층인데 15평에 450만원 정도 되고 그러면 평당 30만원 정도 되죠. 그리고 지상층은 평당 10만원이 넘는 곳들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상층들은 주로 이제 병원이 들어와서 몇 년째 잘 운영을 하고 있었고 손님들이 하도 많아서 더 확장을 하고 싶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시 102역 쪽으로 돌아와서 분양가 자체도 역사 바로 앞에 있는 상업지보다 당연히 저렴하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임대료를 저렴하고 눈에 잘 띌 수 있는 이쪽 부지에 임차인들이 더 선호할 것이고 그만큼 공실되기 힘든 곳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분양가는 부가세 제외하고 2억 8천만원, 임대료 2천에 130만원, 수익률 6%, 내과 임차인, 동종업종 금지. 제 눈에는 꽤 괜찮아 보이는 조건이었습니다. 물론 10평짜리 한 칸 상가에 병원이 들어오지는 못하니까 옆에 3칸이랑 같이 터서 사용하기로 한 거라서 벽체를 터버리면 이 구분 소유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 힘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음 매수자를 구할 때 좀 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억대의 상가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상가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가볍기 때문에 다시 금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면 누군가는 이걸 현금으로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베팅을 했죠. 실제로 작년부터 금리가 3번이나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나 관세 부과 등의 그런 불확실성으로 봤을 때 당분간 코로나 때의 저금리는 오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잔금을 칠 생각은 하지 않았고 바로 그냥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를 할 생각을 했어요. 주택은 공실이어야 매도가 수월하지만 상가는 우량 임차인을 들여야 매도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부동산 이곳저곳 매도 문자를 돌렸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1000군데 넘게 돌렸어요. 대부분의 부동산에서 이 정도 상가면 기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무조건 팔리긴 할 거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기다려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한번 이 상가의 수익률과 엑시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수익률 6%라는 건 내가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 2억 8천만 원을 고스란히 들어갔을 때 나오는 수익률이고 이율 4%짜리에 대출 70%를 받는다고 하면 내 실제 투자금은 6,400만 원에 이자 제외하고 월 65만 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수익률은 12%입니다. 대출을 80% 더 높게 받으면 수익률은 14%까지 올라가고 대출을 더 적게 받아서 60%로 받으면 수익률은 9.65%까지 떨어집니다. 결국 제가 투입한 원금을 넘어서 그 이상 수익을 내려면 적게는 7년, 많게는 10년 이상 걸린다는 뜻이 되겠죠. 임차인이 장사를 잘해서 이 월세를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잘 내주면은 다행인데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겠죠. 그리고 실투자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출 60% 받으면 제 실제 투자금이 1억 원 정도가 거의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투자를 하는 게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더 좋다는 생각이 그때서야 제가 들더라고요. 부랴부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잔금일이 벌써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문의는 없었고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요즘 들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대출 상담을 받았을 때 렌트프리 조건이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그만큼 더 적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더욱 실투자금 많아지고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겠죠. 한 이틀 3일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주겠다고 문자를 돌렸습니다. 한 800군데 문자를 돌리니까 갑자기 전화가 빗발치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2시간 뒤에 매수자를 찾아서 가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매수자는
부동산 사장님이네요. 허탈함과 동시에 가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려면 돈을 줘야 되는구나. 이전까지 문자에서는 수수료에 대한 언급은 제가 딱히 하지는 않았거든요. 1,000만 원을 손해 보고 나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일처리를 끝내고 혼자 산에 올라갔어요.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산길로 올라가다가 길이 아닌 곳으로 제가 빠졌습니다. 좀 가다 보니까 앉을 수 있는 나무가 누워있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생각 정리를 했습니다. 카페에 가서 커피 사 먹는 돈도 아까워하면서 나는 무슨 수로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이렇게 쉽게 잃을 수가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했고 전적으로 믿어준 제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투자해서 수익 볼 것만 생각했지 잃어볼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에어비앤비를 양도하고 권리금을 받았는데 딱 그 정도만큼의 손해가 났네요. 결국 쌤쌤이지만 경험이 남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경험한 만큼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실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는 1억 10억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는 얼마나 잘 되려고 벌써 이렇게 마이너스부터 보게 되는지 하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좀 맑아진 기분이네요. 오늘의 교훈 첫 번째, 시장을 예측하려 들지 말자. 두 번째, 물건과 사랑에 빠지지 말자. 세 번째, 사람은 수익보다 손실에 더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